안녕하세요. 평택촌노입니다. 2020년 12월 4일 일일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신규 환자 295명, 코로나 이후 최대. 서울시만 따지면은 300명에 육박합니다. 병상이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고요. 한국갤럽 조사로는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순서로 지지율이 현재 높습니다. 주목할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금씩 올라온다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역전됐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3%대 5% 급등했습니다. 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평택촌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투자전략 게시판을 통해서 상한가와 하한가 리스트와 이유를 공개합니다.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상승 마감했고요. 양봉 마감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2020년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었고요. 일봉으로 보면 너무 기니까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확실하게 역사상 최고가 맞죠? 네. 좌측에 보이시는 게 80년입니다. 1980년이 맨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80년이고요. 그 이후 쭉 보시면 약 40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폭락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폭락했다가 올라갔는데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올라갔죠. 이번에도 비슷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를 투기 세력의 장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가치대로 움직이면 주식이 아니죠. 채권이죠. 채권은 금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채권이에요. 뭐 국채가 되든 뭐 회사채가 되든.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거시적 흐름을 보면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대폭락을 하고 나서 만회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올라가고 이제 다시 밀렸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본 것만큼 끌어당겼다는 거죠. 이게 총 40년치의 월봉인데요. 좀 더 보실까요? 그때도 사실 엄청나게 빠졌죠. 반토막이 났으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 맞죠.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해주면서 이 왼쪽 동그라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약간 좀 이게 거품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한번 밀렸죠. 이때 한번 또 크게 한번 밀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면 유사합니다. 어쨌든 악재가 터져서 급락했고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끌어올렸어요. 원래 올라갈 때는 호재가 남발합니다. 떨어질 때는 악재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재하고 악재만 갖고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그때도 악재로 급락했다가 유동성 좋아지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요번에도 사실 제가 볼 때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시적으로 본다면 제 판단으로는 일단 12월까지는 그럭저럭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게 코스피거든요. 12월까지는. 짧은 조정은 있어도 현재 수급도 좋고 여러 가지로 심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멘텀도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짧은 조정은 있어도 추세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21선 조정까지는 뭐 나올 수는 있겠죠. 21선 조정까지는. 근데 61선 깨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을 겁니다. 12월은 그래요. 근데 내년 1월에는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더 올라가서 끝모르게 가던가 아니면 고꾸라지던가. 좀 전에 월봉을 보여드렸는데 유사하죠? 악재로 폭락했다가 다시 보복성 반등이 나오면서 더 올라갔어요. 예, 요 위치를 보면 분명히 전보다 더 올라갔죠. 이번에도 똑같아요. 악재로 사실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보복성 상승이 나왔어요. 예, 지난번보다 더 올라갔죠. 예, 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유사합니다. 어쨌든 12월에는 짧은 조정은 있어도 추세 하락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전망은 그렇습니다. 21선까지는 뭐 이탈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61선은 이탈되기 어렵다고 봐요. 1월은 진검 승부가 펼쳐질 거고요. 코스닥도 지난 9월 16일 고점을 어제 돌파했죠. 어제. 네, 어제. 그때가 905포인트였는데 어제 돌파해 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2020년 고점을 돌파한 건 분명히 맞지만 월봉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2000년 버블 당시에 2900선이었는데 지금도 90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예상은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 가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 코스피 지수는 12월에는 뭐 그럭저럭 괜찮다. 짧은 조정은 있어도 추세 하락은 없다. 다만 1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으로는 내년에 코스피가 꺾이면 오히려 이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코스닥이 여전히 낮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락원인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특이사항인데요. 양쪽은 대형주 지수만 상승했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막판에 중형주 지수가 강보합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대형주만 좋았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린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플러스 1.60, 플러스 1.60, 중형주가 플러스 0.03, 그럼 뭐 보합이죠. 소형주가 마이너스 0.26, 대형주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건 더 편차가 심해요. 대형주가 플러스 1.86, 1.86 세죠. 중형주가 마이너스 0.03, 소형주가 마이너스 0.37. 그러니까 어쨌든 양시장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총 종목 수 대비 등락입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상승, 보합, 하락이 각각 이렇게 되는데 등락 비율은 57%입니다. 자, 등락 비율 57%는 뭘 의미하느냐? 하락이 100이었다면 상승이 57개였다. 이런 뜻이에요. 코스닥은 등락 비율이 49.60. 그러니까 50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지수만 좋으면 뭐 하냐고요.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지금 딱 보기에도 코스피는 상승 314, 하락 546이죠. 코스닥은 상승 436, 하락 813. 그래서 등락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락 종목 수 대비 상승 종목을 말하는 건데 양쪽 시장이 각각 100개가 하락했다고 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7, 49.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등락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내 준 겁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57%입니다. 등락 비율이.
57%. 그러니까 하락 100개에 상승이 57개인데 2시 40분 대 50분 때만 해도 42%대였어요. 무슨 얘기냐? 불과 장망하기 한 30분 전만 해도 100개 중에 한 42개 상집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나마 종가 기준으로 57개란 거였고요.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49.60. 그러니까 대략 한 50개 되죠.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100개 중에 50개, 100개 하락이었을 때 50개 상승인데, 2시 40분. 2시 40분이면 뭐 종가에서 얼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41%대였습니다. 100개 중에 41개.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체감 지수는 나쁘다고 봐야죠. 평택촌놈 가격 인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물은 어차피 뭐 순환매 기대하면 되겠고요. 파생은 어차피 제가 볼 때 한번 터지긴 할 겁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비비안이에요. 이재명 테마주 강세로 상승을 해줬는데 보이자는 홀딩은 매도하시고요. 미보자는 조정시 단기 매수하자.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던지긴 조금 아쉽고요. 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하락했다. 이제 좀 고개 든 거니까 좀 더 홀딩했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사람은 조정받을 때 매수하자. 이재명 테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이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 서현 이하가 윤석열 테마주입니다. 아마도 양쪽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오늘 어쨌든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T팜 백신 원료 생산 소식의 상승입니다. 보이자는 매도 후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자는 21선 아래 단기 매수하자. ST팜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부각받던 종목이 아니었어요. 이게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좀 부각을 받았죠. 제대로. 그동안 보면 2016년에도 6만원대까지 갔다가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만원대 거의 뭐 중반 정도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6만원 정도 갔다가 거의 4분의 1 토막 났었죠. 작년에. 그러다가 올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뭐 3월에야 다 빠졌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이게 매수가 좀 몰리더니 이렇게까지 좋아졌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단기 매매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21선 아래 되면 들어갔다가 또 적당히 던지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과열권이니까 일단 정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현 매매 결과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지수전망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혼조세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수에 비해서 너무 안 갔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형주를 따라잡기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주를 잡는 사람들의 심리는 안정성이거든요. 수익성보다. 회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탄탄한 기업이면서 수익률은 좀 작아도 그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중소형주는 안정성은 떨어지죠. 탄력성이 워낙 좋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적어도 주 초반에 월화 같은 때는 대형주를 신규 매수하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속도도 느린데 최근에 과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매기가 중소형주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순환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형 전략은 현물은 다음 주에 대형주 추격 반대하고 중소형주 공략하시고요. 파생은 일단 양방향이 좋습니다. 뭐 밀렸다 싶으면 매수, 좀 세다 싶으면 매도 하는데 뭐 상황 봐서 장중에는 양방향이 좋고요. 만약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청산하고 끝내는 게 좋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상황 봐서 청산하든 홀딩하든 그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봉 말씀드렸던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면 앞부분을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